네, 안녕하세요. 이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계약 해지 중에서 입주 지연으로 소송들 많이 하시는데 패소 사례 한번 가지고 입주 지연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패소를 했는지 자동 연장 조항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판결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 상담자분께서 오셔서 이 판결문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함께 검토를 해드렸습니다. 사실관계는 원래는 23년 7월이 입주 예정일이었는데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만약에 지게 되면은 입주 예정일은 6개월 자동 연장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로부터도 3개월이 거의 다 지난 24년 4월 중에 사용 승인 받아서 입주가 시작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즉 최초 이야기 되었던 시점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 지연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어, 이 책임 준공에 따르는 그 자동 연장 조항이라는 이 부분을 먼저 조금 확인을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건데, 음, 책임 준공 사유가 발생을 하면, 즉 시행사가 만약에 파산 부도 등이 나면은 신탁사가 이 현장 마무리하고 대신 최초 입주 예정일로부터 6개월 입주 예정일이 연장된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를 못하면 입주 지연 사유 발생한 거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 지연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제 적어놨고 그래서 뭐 서명 날인 등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부분 음, 재판부에서는 이건 입주 지연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던 건데 어, 이 책임 준공과 자동 연장 조항의 경우에는 계약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 있는 게 7월이고, 근데 거의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도 입주 지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런 논리들을 인정을 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해석은 안 된다라고 보았던 사례들이 부산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이 있지만, 음, 하지만 하급심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요즘 같아가지고는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을 인정을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연장 조항을 해석을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주 예정 1이라는 것을 6개월이 이미 연장이 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기준으로 3개월이라고 볼 수는 없다. 3개월이 더 연장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러한 만약에 문구가 그렇게 써 있다라고 하면 정말 누가 봐도 명백하게 근데 그러면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의 중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할 의무가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을 시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약관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약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항소를 진행을 하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입주 지원 관련해서 소송 많이 하시는데 이거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생각보다 암초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 등 필요하신 경우 연락 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